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한국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부터 중단키로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남북이 오늘 새벽 고위급 접촉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또 전방 지역의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심리전 중단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조건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도발 재발 방지와 남북관계 개선에 계기를 마련해 매우 다행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 43시간 동안 고위급 접촉을 갖고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협상해 왔습니다. KBS 뉴스 곽기섭입니다. 미국 정부는 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환영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조만간 환영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가 발표된 직후 1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to decreased tensions, and we're just going to have to see how it plays out.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남북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협상 결과가 한반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핵 문제 대화 재개를 그 예로 꼽았습니다. This will serve as a mechanism to effectively manage any problems that may arise on the Korean Peninsula. 중국 정부는 조만간 환영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치 상황 타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중국으로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하순 시진핑 주석의 방미에 맞춰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해마다 백투스쿨 시즌이 되면 캘리포니아 주 내의 각 관할 지역마다 주 하원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불호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도와야 할 교육부가 외면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과 공책, 스케치북, 이 모두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기부 물품들입니다. 한 어린아이도 들고 온 색연필을 놓고 갑니다. 이렇게 모아진 학용품들이 스쿨버스에 한가득. 백투스쿨 시즌이면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하는 이 스토프 버스 자선 행사는 각 지역 주 하원의원들과 시장,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We are so proud of you and what you're doing to make our kids and our schools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learn and to become educated and to be successful. We're honored to present this donation of $1,000 worth of school supplies to the students of Anaheim and the local communities. We know it's going to make a big difference for them. It sends them a strong message that we care for them, not just our own family and our kids in our household, but throughout the district. We want people to know that there are people that we care for. 영킴 주 하원의원도 올해 처음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불호 학생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단체, 기업들이 매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올해 교육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근 애나하임과 매그놀리아 교육구가 자선 행사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자선 행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정작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현재 성적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애나하임 내 한 초등학교를 놓고 학부모들이 차터스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영킴 의원이 지지하는 것에 교육부가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등 지역 일간지도 교육부의 이 같은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top the Bus 프로젝트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동료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파트너십 안 하겠다고 그런 데는 저밖에 없어요. politicize 하면 안 돼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영킴 의원은 교육부의 지원 없이 직접 각 학교를 돌며 학용품들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토요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학용품 배포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지역 한인들의 기부와 자원봉사자 참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 경찰이 총에 맞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비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5.5% 떨어진 배럴당 38.2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의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5.9% 낮은 배럴당 42.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유가 급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근무 중에 총에 맞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시에서 43살의 경찰 스티브 빈센트는 어제 배수로에 빠진 트럭에 다가갔다가 옆 총을 꺼내든 운전자로부터 머리에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살해 현장에서 도망가려던 용의자는 근처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에게 격투 끝에 붙잡혀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도 오늘 새벽 오토바이 과속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방탄복을 입은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을 쏘고 달아난 흑인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긴급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비입니다. 뉴욕 한인 사회의 장학재단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을 넘어 중국계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그 수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한인사회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인장학재단이 처음으로 중국계 학생들까지 그 수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멜팅 파트라고 서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도 한국 사람이고 김치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중국 학생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마음을 열면 또 그쪽에서 마음 열어서 우리 한국 학생들 더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은 모두 114명의 지원자 중 1명의 중국인 학생을 포함 8명의 학생을 선발 1인당 $3,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감동이고 엄청 요번에 이제 한국 커뮤니티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가까운지 이제 느꼈어요. 한편 킴보 장학재단은 올해 27명의 학생을 선발해 각각 $2,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도 한인교회 장학재단을 통해 5명의 장학생이 선발됐습니다. Organization is a great opportunity for anyone, and I also saw it in the newspaper, and I just thought it was a great opportunity, and I decided to go for it. 행사장에는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가해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이른바 중국발 쇼크로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3% 넘게 떨어졌고요. 유럽의 주요 증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 우려에 유가 하락도 계속됐습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개장하자마자 1000포인트 이상 급락한 다우존스 지수. 역대 최대 순간 낙폭입니다. 애플 등 인터넷 업종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이 낙폭을 1%대까지 줄이기도 했지만 중국발 불안감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 모두 3% 훨씬 넘게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중국발 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Treasury Department has been closely monitoring global markets, including those financial markets in China. 유럽 증시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가 4% 넘게, 프랑스 증시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공급 과잉으로 하락 중인 유가를 더 떨어뜨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해,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인상이 더뎌져 미 중앙은행의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수입니다. 거센 반대 여론 속에 안보 법안을 논의 중인 일본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거듭 인용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국 방문 계획을 보류하고 안보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회 참의원에서 열린 안보 법안 집중 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위헌 의견과 함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법안 논의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거듭 인용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급박한 안보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한반도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朝鮮半島をめぐる動向、安全保障環境がますます厳しさを増し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わけでありまして、紛争を未然に防ぐための平和安全法制であろうと。 아베 총리는 다음 달 3일 전승 기념 행사 전후로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도 보류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안보 법안 심의에 집중한다는 게 아베 총리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安倍総理は9月3日の中国主催式典には出席はしません。これは国会の状況等を踏まえ判断したものであります。 지난달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아베 내각과 열린여당은 다음 달 27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법안 최종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발 성장 둔화 우려에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3원 5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